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사업 상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비즈니스 진단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막연히 매출이 줄었다고 판단하기보다 고객과 매출, 마케팅, 운영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실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증상에서 실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고객이 줄었는지, 객단가가 낮아졌는지, 재방문이 감소했는지에 따라 해결 방법은 달라집니다. 화면의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진단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소상공인의 사업을 고객, 매출, 마케팅, 운영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영역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가설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 실제로 확인해야 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해 실행 가능한 진단 결과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영역에서는 누가 방문하고 왜 다시 오는지를 확인합니다. 매출 영역에서는 방문자 수, 구매 횟수, 객단가와 같은 변화를 살펴봅니다. 마케팅 영역에서는 고객이 매장을 발견하고 방문하게 되는 과정을 점검합니다. 운영 영역에서는 인력, 원가, 서비스, 재고와 같은 내부 문제가 고객 경험과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증상과 원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매출 감소, 리뷰 감소, 고객 불만은 눈에 보이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메뉴, 가격, 서비스, 상권 변화, 홍보 부족처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여러 가능성을 세우고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원인은 다시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진단의 기본 흐름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감소나 재방문 하락처럼 눈에 보이는 증상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고객, 매출, 마케팅, 운영 관점에서 가능한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 다음 자료와 인터뷰, 현장 관찰을 통해 원인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고 누가 언제 무엇을 실행할지 구체적인 과제로 정리합니다. AI는 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다양한 원인 가설을 빠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제시한 원인이 실제 사업장에도 해당하는지는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의 위치, 고객의 말투와 행동, 직원의 업무 방식처럼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AI 활용이 늘어날수록 단순히 답을 생성하는 능력보다 답이 맞는지 검증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판단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현장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에서 리뷰와 재방문율, SNS 노출이 함께 줄었다면 단순히 메뉴 맛의 문제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메뉴 소식이 전달되지 않거나 방문 경험이 공유로 이어지지 않는 등 고객 경험의 순환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점심 매출은 유지되지만 저녁 매출만 줄었다면 음식의 품질보다 상권 동선, 저녁 메뉴 구성, 회식 수요의 변화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신규 상담은 많지만 등록률이 낮다면 광고 부족보다 상담 과정, 학부모의 불안 해소, 수업 차별점 설명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사장님이 말한 문제를 그대로 받아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현재 나타나는 증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4가지 영역에서 가능한 원인을 찾아보고 실제로 확인해야 할 자료와 질문을 정합니다. 이후 가능성과 영향이 큰 원인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가장 먼저 실행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워크숍은 3단계로 진행합니다. 먼저 고객, 매출, 마케팅, 운영 영역별로 현재 상태와 의심되는 원인, 확인할 자료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AI에게 재방문율이 낮아지는 이유와 같은 원인 가설을 여러 개 제안하게 합니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5개 정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과 사장님, 직원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지 진단 질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의 프롬프트는 실습할 때 바로 복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업종과 상권, 주요 고객, 현재 나타나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고객, 매출, 마케팅, 운영 관점에서 가능한 원인을 나누어 제안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각 원인에는 확인할 자료와 인터뷰 질문도 함께 작성하도록 합니다.
AI가 제시한 내용은 정답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가설이므로 실제 현장 정보와 비교해 수정해야 합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3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진단 결과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의 핵심 문제가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원인 가설이 실제 고객 행동과 매장 상황에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행동부터 시작할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제 진단 경험을 컨설팅의 언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장님이 말한 문제와 실제 문제가 다를 때 어떤 질문을 통해 차이를 확인할지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매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고객의 동선, 대기 시간, 주문 행동, 직원 응대 가운데 무엇을 먼저 관찰할지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문제 가운데 해결했을 때 매출이나 고객 경험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실습에서는 처음부터 정확한 원인을 맞히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적은 뒤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별로 진단 내용을 작성한 다음 2~3명씩 서로의 가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거 없이 단정한 부분은 없는지, 사장님의 설명만 듣고 고객 관점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모듈에서 활용한 근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AI 관련 연구와 보고서는 AI가 자료 분석과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람의 판단과 검증 능력을 더 중요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스탠퍼드 하이의 AI 인덱스는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안전성과 투명성,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기준과 평가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킨시의 연구는 AI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무 흐름과 역할, 검증 과정, 변화 관리 방식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진단에서도 AI가 제시한 답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장 자료와 고객 맥락을 바탕으로 원인을 확인하고 실행 과제로 바꾸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